국금사닷컴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훈 선생입니다. 그럼 조동사 세 번째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 이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듣지 않고서는 이 세 번째 시간에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맨 위에 거 지금 걸 클릭하신 분들은 반드시 조동사 1 써져 있는 곳 클릭하시고 공부하시고 오셔야 제대로 된 학습 효과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슈도 들어갑니다. 말씀드렸듯 공무원 영문법에서 이 조동사가 출제될 경우 거의 대부분이 전 시간 때 공부했던 추측과 그리고 조동사 슈드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추측과 슈드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져서 이 교재에 실려 있죠. 그럼 강의를 통해서 또 확실하게 굳혀 들어가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드가 당위, 권고, 의무의 뜻을 가졌다는 것은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당위라는 것은 이 당자가 당연하다 할 때 당자고 당연한 행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말 해석적으로 들어갈 때 should와 must의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should도 해야 한다고 must도 해야 한다입니다. 그냥 must에는 말씀드렸듯 강제성이 들어가요. 반드시 해야 돼. should는 당위입니다. 당위적 의무예요. 이게 권고적 의미도 같이 있죠.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권고적 의미도 있고 당연한 행위이니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obey 따라야 한다라든가 자, 어른들을 공경해야 한다라든가 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든가 이것은 강제성의 must보다는 당위성의 should가 더 적절하다 이거죠. 그러나 이 should 대신에 must를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 강제적 의미가 더 강화된 표현이죠. 그러니 바로 should나 mus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을 때는 그게 그 뜻으로 그래서 이게 그 뉘앙스 차이를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should 들어가야지 맞는데 must 들어가 틀리다 이건 절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기는가? should 다음에 have pp처럼 이런 조동사 pp가 조동사 have와 pp가 붙을 경우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또 이 should가 복문에서 쓰일 경우 이때는 이 must하고 분명한 차별점을 갖게 됩니다. 왜? 요새 어떤 미친 작자가 국민들은 개돼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바로 개돼지에 어울리는 것이 must고 우리 인간은 성숙한 인격체죠. 아주 또 건전한 모범 시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것이 조동사 should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뒷장에 뭐가 나오는가? should have pp가 나오죠. 이거는 아마 학교 다닐 때 수능 때도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또 고등학교 어떤 그 수업을 제대로 영어 수업을 이수한 학생들은 아주 분명히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should have pp 과거 있었던 일에 대한 유감 후의 비난이죠. should not have pp가 되면 과거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유감 후의 비난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보셨을 것인데 You should have married her가 있어요. 당신은 그녀와 결혼했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안 했느냐? 당신과 그녀가 결혼했을 확률은 0%입니다. 그죠? 과거에 하지 않았어. 거기에 대한 비난 후에 유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들어가요. 나는 그녀와 결혼했어야 했는데 후회죠. 유가 들어가. 유감, 비난입니다. 왜 안 했니? 이놈아. should와 의미가 같은 ought 써도 똑같고요. 이거 다시 풀었으니 이거죠. 나는 유감이다. 네가 그녀와 결혼하지 않아서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는 좀 더 일찍 일어났어야 했다. 늦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유에 대한 유감, 비난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는 like him, 그와 같은 사람을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과거에 믿었죠. 왜 믿었느냐 이 말입니다. 유감 후에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죠. should하고 must가 완전히 길이 달라집니다. 보세요.
이게 있고 must로만 바꾸겠습니다.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것은 방금 공부했던 것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는 그녀와 결혼했어야 했다. 그는 그녀와 결혼했어야 했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가 그녀와 결혼했을 확률 몇 퍼센트? 100% 안 했습니다. 0%입니다. 그가 그녀와 결혼하지 않은 일에 대한 유감과 비난의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나십니까? 조동사 must 추측 조동사로 공부한 바 있죠. may, may not 막연한 추측, must, cannot 아주 강한 추측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그녀와 분명히 결혼했었을 거야 이 말입니다. 그와 그녀가 결혼했을 확률 몇 퍼센트? may로 바꿔봐요. may have married. 그는 그녀와 결혼했을지도 몰라. 이것보다 강화된 표현이 must 아닙니까? 그는 분명히 그녀와 결혼했었을 거야 이거예요. 확률 99%입니다. 그와 그녀가 결혼했을 확률 0%. 그와 그녀가 결혼했을 확률 99%. should, must, have, pp가 붙었을 땐 이렇게 뜻이 달라집니다. 아까 보세요. You do it. You must do it. You should do it. 별 차이 없어요. 오케이? 전혀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have pp가 붙었을 때 should, must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문법을 위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이게 출제 순위는 좀 고급 파트까지 같이 다루죠.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공부 못했을 부분일 것이고요. 그러나 이게 또 독해에 나오면은 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더 어드밴스드된 그 어떤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이끌어 보고 싶어서 이런 걸 하나 넣어봤는데 이건 참고 독해용으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는 should pp 과거 있었던 일에 대한 유감의 비난, should not have pp는 과거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일에 대한 유감의 비난이에요. 그런데 should pp가 추측의 의무로도 쓸 수 있다. 기억나시나요? 거의 모든 조동사는 추측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may, may not, must, cannot은 영미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추측의 조동사고 시험도 그쪽 위주로 나온다. 그러나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 should의 pp가 이게 붙는데 이건 도저히 이쪽으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땐 추측입니다. 어떤 추측? 과거와 미래에 대한 추측. 그래서 이건 철저히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should pp가 공무원 시험에서 문법 시험으로 나오면 이런 거는 생각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독해 지문에서 should pp가 추측의 의미로도 충분히 쓰일 수 있습니다. 왜? 거의 모든 조동사는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 보실까요? The news should have been a great shock to her, for she turned the page. 이 내용 보세요. 그녀가 창백해졌답니다. 그녀가 창백해졌어요. 그런데 내용을 봐요. 그 소식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어야 했다. 그러면 그녀의 큰 충격이었을 확률 0%죠. 그런데 왜 창백해져요? 이것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이때는 must적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소식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으면 틀림없다. 왜냐? 그녀가 창백해졌잖아. 그녀가 창백해진 것을 보니 그 소식은 그녀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must의 대용으로 should가 또 들어갈 수도 있음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독해 쪽입니다. 문법 쪽에서 이거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by tomorrow night이 있습니다. 내일 밤까지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의 비난, 유감, 후회가 될 수가 없지요. 이것은 역시 추측이 됩니다. 미래에 어떤 것이 끝났을 것이라는 완료 내용에 대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밤까지는 그 책을 다 끝마칠 수 있을 것이다. 다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의 의미로도 쓸 수 있는 should have pp다.
이건 독해용, 만일 대비용. 이것은 만일 대비용이라도 이 문법 쪽의 만일 대비용은 아닙니다. 문법 쪽 시험은 2포인트. 혹시나 독해 이런 내용 나오면 이정훈 선생님 말씀하셨지, 슈레 PP가 과거나 미래 추측 조동사로도 쓸 수 있다. 잘 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목감기가 들려서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네요. 쏴리. 이건 뭐 굉장히 유명하죠. 스님이 충주 소요 제명으로 우린 많이 가르치죠. 그래서 충북에 가면 충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대규모 소요 사태가 일어났어. 거기 가담했던 공무원들 다 제명당했어. 그래서 충주 소요 제명이라 그래. 그래, 충고 주장 소망 제한 요구, 충고 주장 소망 요구 제한 명령 동사. 충주 소요 제명. 딱 스님이 그냥 기가 막히게 딱 써놨지. 이런 동사가 이끄는 문장의 종속절에 당이나 권고의 속성이 있을 때, 이건 뭐 아무 어려운 말 아니야. 이 대절에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올 때, 이때는 should를 써야지 must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독해용 잠깐 말씀드리니까, 분명히 충주 소요 제명 동사가 있는데 대절에 must가 있는 걸 봤는데요, 선생님? 보실 수 있죠. 그건 독해에서 그 글쓴이가 그 대절에서 당위성보다는 강제성을 좀 더 강화시키고자 must를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 독해 지문에서 충주 소요 제명 동사 뒤에 must가 와도 고개 끄덕여 주면 돼요. 이 사람은 당위성보다는 이 강제적 의미를 좀 더 강화시키려고 일부러 should를 써야 되는데 must로 대체해서 썼구나. 근데 그거는 독해용이고요. 말씀드렸던 아까 should의 PP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독해까지 같이 대비시킬 겁니다. 그죠? 이 충주 소요 제명 동사에 이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을 때 should냐 must냐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잖아. 무조건 should가 와야 돼요. 이건 무조건이야. 자, 봐. 자, 주장. 나는 주장했다. 그가 거기 가야 한다고. 보세요. should죠. 빠져도 되죠. 왜? should 생략 시켜서 쓰는 것. should를 써서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영국식이고요. should를 빼서 원형만 쓰는 것이 미국식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시제일치가 안 된 것 같이 보이는데 맞는 문장이죠. 왜? insisted, I insisted 주절이 과거인데 어떻게 종속절에 현재가 올 수 있느냐 착각하면 안 되죠. 이건 현재가 또 아니죠. 현재가 되면 3인칭 단수형 goes가 와야 되죠. 이것은 should go에서 should가 빠진 원형이 온 것이니까 이것도 옳다. 이게 두 개 다 옳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요. insist라는 동사가 대절을 뒤에 두는데 이 주어 다음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 바로 여기요. 그래서 해야 한다, 즉 당위적 의미가 들어갈 때 반드시 should 동사 원형 혹은 동사 원형이 온다는 얘기지. 내용을 볼까요? 나는 잭이 그녀의 돈을 훔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영작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그때는 had stolen이 아니라 잭 다음에 should steal이 와야 되죠. 왜? 잭이 그녀의 돈을 훔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은 뭐 해야 한다. 당위적 의무의 뜻이 들어갔기 때문에 잭 should steal 혹은 그냥 steal이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작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보세요. 나는 잭이 그녀의 돈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훔쳤다고 해요? 훔쳐야 한다고 해요? 훔쳤다고죠. 훔쳤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는 시제 내용 그대로 일치를 시켜 주셔야 되죠. 왜? 주장한 것도 과거인데 잭이 그녀의 돈을 훔친 것은 더 과거, 즉 대과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had pp를 써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영작하라고 제시됐는데 should steal이나 steal이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선생님, 그럼 이런 경우의 수를 도대체 어디까지 생각해야 할까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 경우의 수는 딱 insist라는 동사 있죠. 그리고 suggest라는 동사,
요 두 동사만 여러분들이 따로 신경 쓰면 되지, 나머지 있죠. 나머지 동사들 다 하면 마음 놓고 should still 아니면 should 동사 원형 아니면 should 빠진 그냥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얘네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당위성이 없고 다른 의미로 쓰일 때 그때는 should still이나 should 동사 원형이나 동사 원형을 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까요? 보라이. 그녀는 제안했다. 회의가 should be postponed, 연기되어야 한다고. 즉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있죠? postpone은 연기하다죠. 연기되다. 회의는 연기되는 거예요. 사람이 회의를 연기하고 회의는 연기되어지는 객체, 즉 수동 표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should be pp가 나왔죠. should 생략되죠. 그럼 the meeting be postponed가 옳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제안하다라는 표현을 동사 suggest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걸 make suggestion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 밑에 대절은 종속절은 종속절인데 이때는 동격, 즉 suggestion이란 추상명사 뒤에 완전한 절, 동격절, 대절이 온 겁니다. 역시 똑같아요. 자, 동사뿐만 아니라 자, 제안 동사 suggest 뒷부분뿐만 아니라 제안의 의미가 있는 명사 뒤 종속절에도 이 룰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she made a suggestion that the meeting should be postponed 옳고 the meeting be postponed 옳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suggest, insist만큼은 우리가 따로 좀 봐야 될 부분이다. 무슨 부분이냐? 이런 식으로 영작 제안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그녀의 말은 자신이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suggest는 제안하다의 뜻도 있지만 암시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사랑해야 한다고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여기에 당위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현재 시제로 써줘야 되겠죠. 그녀의 말은 데디아를 암시합니다. 그녀가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야 한다, 뭐뭐 할 것을 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안하다 일 때는 should 동사 원형 뭐뭐 함을 암시하고 있다 해서는 이 내용에 맞게 시제를 써서 표현하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 즉 insist와 suggest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은 아주 마음 편하게 조동사, should 동사 원형 혹은 동사 원형을 쓰고, 또 주의할 것은 이 대절의 주어와 이 동사 관계가 수동일 때는 should be pp가 될 것이니, 그때 should가 빠진다고 하면 대절에 주어 be pp가 와도 주어 be pp가 와도 여러분들은 옳구나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우리가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should 파트가 이 형용사 뒷자리를 또 많이 봐요. 형용사 뒷자리, 의외성, 당위성. 자, 보세요. 여러분, 이쯤에서 should의 두 가지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hould는요, 완전히 이 양면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공부했던 해야 한다. 그래서 이 should를 공부할 때는 해야 한다라는 당위적 의미와 설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표현하는 의외성, 당위성과 의외성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게요. 우리가 가정법 배울 때, 우리가 should 조건절 배울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보세요. 기억나셔야 돼요. 이 예문 기억나십니까? 만일 내일 should rain, 비가 내리면 나 거기 안 갈 거야죠. 그런데
if절에 should가 들어갔을 때 이것은 if it should rain과 if it rains가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배웠습니까? 그렇지요. If it rains tomorrow는 내일 비 올 확률이 거의 절반 대 절반일 때, 즉 비 올 확률이 50대 50일 경우 내일 비 오면 안 갈 거야 이렇게 쓰는데 should rain을 쓰면 말입니다. 거의 일어날 확률이 적을 때 쓴다. 그때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이 should가 if를 만났을 때는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을 때 의외성을 가진 should입니다. 그럼 수는 어떻게 구별해요? 딱 틀이 짜여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충주 소유 제명 동사와 연결되는 should는 당위적 should입니다. if절에 있는 should, if절에 should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당위성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should를 당위성의 should로 착각한다면 당연히 비가 내려야 될 상황이니까 비 올 확률이 굉장히 높을 때 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면 내일 그럴 리는 없겠으나 내일 혹시라도 비가 내린다면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예문에서 어떤 예문을 보셨나요? 일기예보가는 내일 비가 안 온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혹시라도 비가 내린다면 이런 표현을 쓸 때 바로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should는 여태까지 배웠던 당위적 의미와 또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쓰이는 의외성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 if절에 쓰였던 should가 어떤 것이었다? 당위성의 should였다? 의외성의 should였다? 의외성의 should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을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방금 우리가 충주 소유 제명 동사를 끝내고 나서 봤던 것이 바로 형용사들이었죠. 거기 보면은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가 있고요. 또 이제 예습해 보신 학생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감정적 판단의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가 당위성의 should고요. 또 감정적 판단의 형용사가 떴을 때는 이 should가 의외성의 뜻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또 두 예문을 적어서 선생님이 한번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보세요. It's natural that 여기 should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고요. 그다음 똑같이 쓰는데 여기 strange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차이 뭐 있어? 뭐밖에 없어. 이 두 단어 형용사 간 차이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should가 쓰였습니다. 동사 원형이 쓰였죠. 같은 should라도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추럴은 이성적 판단, 당위성입니다. 당연하냐 되지. 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당위적 의미를 가진 이성적 형용사들은 내추럴, 뭐뭐 해야 하는 것은 뭐뭐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essential, 뭐뭐 해야 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essential, necessary, vital 다 그래요. It's reasonable, 뭐뭐 해야 하는 것은 아주 이치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래서 여기에 natural, necessary, vital, 또 reasonable, rational 이런 것들이 들어가, important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이걸 해야 한다는 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당연하고 아주 합리적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 또 감정적 판단의 형용사 여러분 잠깐 예습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이거 해야 하는 것은 이상하다가 아니지. 생각해봐. 이상하지. 내용 자체가 뭐가? 대절 해야 하는 것은 이상하다. 대절 내용을 읽어보니 참 이상하다 이게. 뭐뭐 하다니 이상하다. 해야 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뭐뭐 하다니 이상하다. 지금 이게 조금 잘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이따 보면 확실히 느껴지실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또 스트레인지 대신에 뭐예요? surprising, surprised. 뭐뭐 하다니 놀랍다. shocking, 충격적이다. pity, 안타깝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건강 전도사 황수관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막 하면서 굉장히 유쾌했던 분이셨는데 그 건강 전도사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황수관 박사가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참 충격적이죠. 왜? 건강 전도사였던 그분은 오래오래 장수하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 갑자기 돌아가셔야 돼? 아니면 돌아가시다니야? 갑자기 돌아가셔야 되는 건 아니죠.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충격적이다 이 말이에요. 보네. 그렇게 공부를 안 하던 놈이 시험에 수석 합격했어. 위에 거요, 아래 거요? 아래 거예요. 슈드르가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모의고사 만점 맞았던 애가 시험에 떨어졌어. 이거예요. 또 밑에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니 붙었어. 당연해. 이거예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해.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여기에서 복문이죠. 복문이 그죠? 이때 가주어 진주어예요. 이 종속절 대절에서 이때 슈드는 역시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He get angry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s natural that he get angry도 맞고 it's natural that he should get angry도 맞습니다. 일단 해석부터 해드려야 되겠네요. 이건 그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히 화를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걔가 바보야? 왜 걔는 참아야 돼? 걔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해. 안 했는 건 걔가 화를 내다니 이상하다. 아니 화를 낼 사람이 누군데? 왜 걔가 화를 내?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충고, 주장, 소망, 제한, 요구, 명령 동사는 당위성이었어요? 의외성이었어요? 당위성이었죠. 이성적 판단이에요? 당위성이에요. 이때 종속절에서 슈드 동사 원형에서 슈드가 빠진 동사 원형만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의외성은 아니에요. 의외성은 슈드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슈드를 빼고 동사 원형 올 수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참고서에도 막 어떤 데는 뒤죽박죽 돼 있어. 이것도 빼서 동사 원형 쓸 수 있다는 엉뚱한 말하고 있어. 안 됩니다. 이건 슈드 뺀 동사 원형을 쓸 수 없어요. 이성적 판단, 즉 당위성을 가질 때만 이게 가능하지 이건 쓸 수 없습니다. 단 이건 이렇게는 쓸 수 있어요. 즉 should get을 쓰지 않고 gets 이렇게 조동사 should를 빼지 않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should를 쓴 것과 쓰지 않은 것 차이는 무엇이냐? 이것은 의외성의 뜻이 강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말 해석해보면 그가 화를 내다니 이상하다. 요건 그가 화를 내는 것은 이상하다. 요 정도 뉘앙스 차이예요. 그래서 should 빠진 동사 원형 올 수 없다. 이거는 올 수 있다? 올 수 있다. 그리고 얘도 사실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should 빠지고 그냥 일반 시제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스쿨 그래머는 이것도 용납을 안 해. 원래 영문법 정통 공인서에는 이게 돼 있어. 이렇게도.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공무원 영문법 실제 패턴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동사 원형 와야 돼. 이건 틀렸다라고 기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출제자가 무식한 것도 무식한 거지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또 공부를 해야 되니 정리를 아주 소위 말해서 쌈박하게 해드릴게. Natural, important, necessary, vital 이런 reasonable, natural 이럴 때는 should 동사 원형을 쓰거나 동사 원형 그리고 감정적 판단, 의외성이 올 때는 should 동사 원형을 쓰거나 should 빠진 그냥 일반 시제 형태를 씁니다. 이걸로 정리하면 딱 끝이에요.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있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natural, necessary, essential, vital 이런 있을 때 보세요. It's natural that he should get angry. It's natural that he get angry. 생각하시죠? 화자가 보기에 당연히 그는 화를 내야 된다. 화자가 보기에 말하는 자가 보기에 요거는 괄호를 쳐 있어야 되는데 It's natural that he gets angry. 이건 사실의 객관적 표현 쓸 수 있지만 선택지에 should get과 get가 함께 나오면 무조건 should get이나 get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It's necessary that you answer the question. 좋죠? Should answer the question. 다 옳다. 자, 의외성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Strange, surprising, shocking 혹은 명사 pity 등의 명사의 종속절에 should가 들어갈 때 이때는 if에 should가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다? 그래, 의외성의 should인 것이다. 그래서 it's strange that he should get angry. 의외성을 내포한 화자의 주관적 판단 개입이다. 그래서 내다니 화를 내는 이상하다. 그런데 get 있을 수도 있죠. 사실의 객관적 표현. 그가 화를 내는 것은 이상하다. 그죠? 자, should pp. 여기에서는 또 봐봐. should pp가 여러 가지죠. 여러분 봐라. should pp가 어떤 의미로 쓰여서 처음에는 과거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유감 후의 비난 should pp 있었죠. 또 과거나 미래에 대한 추측 should pp 있었죠. 또 이거 It's surprising that she should have killed herself. 감정적 판단의 형용사가 나왔는데 대절 의외성에 should 조동사가 들어가는 내용이 이 내용보다 과거일 때 should 다음에 또 have pp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놀라운 건 지금이야. 그런데 그녀가 자살한 것은 과거란 말입니다. 이럴 때 should 다음에 have pp를 써서 should가 주절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과거적 상황임을 또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조동사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should pp 여기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유감의 비난도 아니고 과거나 미래에 대한 추측도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확실한 사실인데 이거 should pp를 쓴 이유는 주절보다 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surprising이 있고 또 이 should가 surprising과 should가 많았다라는 것은 이건 반드시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야 돼. 그렇지. 하다니라는 의외성의 의미를 가진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반드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자살한 거야. 근데 그녀가 자살을 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고 내용은 그녀가 자살을 하다니 참 놀랍구나. 좋아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그녀가 자살을 했다는 것은 놀랍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의외성의 어떤 그런 의미를 뺀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그러나 우리는 이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쯤에서 should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조동사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추측과 should 부분을 제대로 알아봤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중무장하였습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should pp에 대한 또 실력도 아주 확고해졌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로소이다. 그러면 다음 시간 때 또 새로운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